그것을 이제 정리한 게, 여기서 이제 일련의 흐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PM 전개 모델의 전체 프레임워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다시 재정립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사업 환경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환경 분석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능력 분석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첫 번째 스텝이 끝나게 되면 의미를 추출하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의미를 추출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내부 능력으로부터 강점과 약점이 노출이 된다고 했죠. 자, 그것을 요약한 것이 SWOT 분석입니다. 그 SWOT 분석한 것을 통상 네 가지 전략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하게 되죠. SO 전략, WO 전략, 그 다음에 ST 전략, WT 전략. 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거기에서 핵심 이슈가 도출이 됩니다. 아까 핵심 이슈를 찾아냈죠. 22개 아까 찾아낸 걸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전략과 KPI의 그런 얼라이먼트, 정합성을 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사 전략을 먼저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사 전략으로부터 핵심 성공 요소와 KPI가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략과 핵심 성공 요소의 인과관계가 파악이 되고, 밸류 드라이버 트리가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KPI 포지셔닝, KPI의 전략적 목표 수준이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자, 이런 KPI가 어디에서 산출이 되는가? 타겟 프로세스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이슈를 우선순위화하고 핵심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의된 핵심 프로세스를 하부 구조로 전개하게 돼요. 통상 3단계 정도 전개를 합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래서 세부 CTQ를 찾아내게 되고요. 그 CTQ를 가지고 트리 구조로 다시 이 CTQ하고 얼라이먼트 관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요 CTQ 포지셔닝이 진행이 되는데요. 프로세스 매저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니터링 YYX. 요 첫 번째 Y는 KPI 수준의 요 빅 Y고요. 두 번째 Y는 요 Y가 브레이크다운 된, 그 다음에 요 X 레벨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정의된 프로세스 매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여하에 관리할 것인가가 모니터링 YYX, 즉 컨트롤 플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환경 분석의 아웃풋 이미지입니다. 여기 외부 환경 분석, 내부 능력 분석.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팩타 베이스입니다. 팩타 베이스. 어저께 말씀드린 탁상 공론이 아니고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 그래서 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집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의미를 추출해가는 전 단계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팩타 베이스라고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추출입니다. 아까 산출된 현상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행동해야 될 초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어저께 이 아급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의미 추출에 실패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4년 전에 자기 자신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환경과 내부적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동 구조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결정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 결정한 거죠. 뭐 때문에 잘못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망했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 자, 그 다음이 이제 의미 추출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핵심 이슈는 이 팩타베이스라는 것이 국내 시장의 수요 감소 추세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한 줄 쫙 썼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관련 근거가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됩니다. 요런 근거를 통해서 그 하나의 이슈화를 하는 데는 역시 여러 사람의 그 시각을 통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막 이렇게 그래서 각각 주장하면 절대 이 코끼리가 되질 않죠. 다음 단계가 자, 스트래티지 KPI 얼라이먼트입니다. 아까 도출된 그런 이슈를 가지고 과연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이제 소화 분석의 4가지 전략 유형이라는 게 요거죠.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자, 이러한 그 분석을 통해서 전사 전략 또는 부문 전략으로 다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전략들은 그 아까 어저께 이야기했던 그 BSC 관점이라면 4가지 시각이죠. 4가지 시각에서 핵심 성공 요소를 먼저 찾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KPI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KPI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유사성도 있고 또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참조해서 만들면 뭐 거의 한 1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게 아니고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단순히 산출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출되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략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전략과 핵심 성공 요소의 인과관계가 파악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4가지 시각이 되겠는데요. 오늘 혁신 과제를 실행하는 것은 과연 그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 무엇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연결고리죠. 전략적 회계 시스템 구축. 이것은 결국은 전략적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과 연동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재고 자산 관리와 매출 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익성과 기업 가치와 연결이 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고리를 다시 한번 그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가 이제 밸류 드라이버 트리예요. 우리 회사의 EVA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 활동들이 과연 뭐냐? 그 다음에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장 수요를 증가시키는 일이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관련 산업의 경기와 관련 산업의 물량이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전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각각 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이슈가 됩니다. 이런 이슈를 누가 여하이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페이퍼 워크가 되고 말아요. 페이퍼 워크는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장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활용성이 떨어지게 돼요. 한두 사람이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양산해내는 그런 문서들, 절대로
이 실행력이 그 뒷받침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PI 포지셔닝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그 전사 KPI 또는 부문 KPI들이 현 수준과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가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 주기가 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핵심 이슈를 우선순위하게 됩니다. 아까 이 환경 분석에서 나왔던 그런 핵심 이슈들, 그래서 성과와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핵심 이슈와 그 다음에 그 KPI를 연동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 키 이슈들이에요. 이런 키 이슈들은 KPI, 어떤 KPI하고 연결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런 키 이슈들이 어떤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결국은 요 한 장의 장표에 보면 타겟 프로세스가 나오고 핵심 이슈가 나오고 KPI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 일련의 연결 구조로 정립된 그런 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 남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앞에 있는 핵심 이슈를 남발하고 똑같은. 예, 핵심 이슈들이 요 파악한. 입장이 되죠. 여기 보면. 예, 요 키 이슈. 예. 그거를 남발해 놓은 게. 예, 요거를 좀 더 1번에서부터 파악한, 우리 아까 이제 아웃풋 장표에서 보면, 요 핵심 이슈가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서압 분석, 그 다음 핵심 이슈 도출. 요게, 요 하나가 그 1번, 2번, 3번, 4번, 100번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밸류 트라이버 상에서 그 연결이 되게 되고요. 밸류 트라이버 상에서 그 어디쯤에 이 이슈들이 존재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슈들하고 그 KPI하고 전부 타겟 프로세스하고 연동이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가는 거죠. 여기에 그 4분 면에서 여기 그 우측 상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그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그런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그 번호는 각각 그 개별적인 그 넘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이제 프로세스 매저를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부 프로세스를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레벨 1, 2, 3. 그래서 최하위 프로세스의 SIPOC가 이와 같이 정의되게 됩니다. 자, 이 프로세스의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플라이,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서 제기된 핵심 이슈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게 되고요. 다음은 CTQ 트리가 작성이 됩니다. 여기서 SIPOC에서 전부 CTQ가 발굴이 되고요. 자, 이런 CTQ들은 그 전략과 그 다음에 밸류 드라이버 상의 KPI와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 그래서 여기 좀 비전 전략, 밸류 드라이버, KPI, 프로세스, CTQ 쭉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에서 모든 그 척도들이 KPI하고 어떻게 연동되는가가 전부 다 그 정돈이 된 상태입니다. 저게 프로세스 때 오른쪽에 그 위에 보면 이거요. 장표에서 보면 매저가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저기 보면은 다른 회사 레벨 2에 있는 그 프로세스예요. 네. 제고발이다. 네. 레벨 2에 있는 프로세스의 그 매저가 인벤트 턴이나 그게 뭐 위에는 연간 뭐 6턴이 뭐 올까요? 레벨 3 밑에 하고 이제 서브 프로세스가 가지고 매저도 인벤트 턴이라는 항목이 같이 나올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수치만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레벨 2에서 쭉 레벨 3, 레벨 4 내려가는 거. 네. 물론 뭐 또 그 다른 그 매저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이 보면은 같은 프로세스 보면은 상위 레벨, 하위 레벨 내려가면서 그
메이저 종목들 보면 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기는 한데 이제 타겟 수치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상위 레벨의 그 매저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에 재고 회전율이 나왔고, 그런 재고 회전율의 그 하부 프로세스는, 그 프로세스 매저는 더 브렉다운된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의 어떤 그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무슨 아이템별로 보면 그 재고도 이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래 있으면 등급별로 어떤 관리 기준이 나온달지, 또는 그 아이템별로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그 전개된 개념의 프로세스 매저들이 또 투지돼요. 그게 위에 상위 레벨이 쭉 그 계속 밑에도 반복이 된다면 그건 그 굉장히 많아지죠. 그 다음에 또 그 전개한다는 그런 의미도 좀 적어지고, 가능하면 그 중복을 안 시키는 것이 그 기본 원칙입니다. 자기 레벨에 프로세스를 전개할 때 이 정도까지 가면 더 이상 전개할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뭐 따라서는 진짜 액션 아주 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어떤 것들은 그 특성에 따라서 2단계까지 전개하면 더 이상 전개할 게 없는 게 있고요. 필요 이상으로 그 세부적으로 가면 그냥 하나의 그냥 이 액션에 가까운 그런 단위까지 전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개하는 기준은 거의 그 반복적이고 또 똑같이 그 일정한 퀄리티를 그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 반복성 있는 그런 업무, 그런 활동까지를 전개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나 행동까지 전개하는 것은 그 너무 그 페이퍼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페이퍼워크라는 그것도 참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될 수 있으면 메이저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스몰 Y를 찾아나가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3단계까지, 레벨 3까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레벨 3까지 가면 거의 그 더 이상 그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어떤 것들은 레벨 2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저기 보통 보면은 BPM이 국내에 이렇게 상위가 많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프로세스 오너와 API가 이렇게 실제로 레벨별로 정의가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레벨 다운돼가지고 CTK 전기까지 갖는 경우가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 적인데 내야보다 사례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데는 GS 칼텍스고요. 예, 전개가 되어서 IT까지 개발이 해가지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프로세스 오너하고 API까지 정의가 예,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프로세스 오너하고 API를 정의를 한 겁니다. 아니면 원래 BPM에서 정의가 돼 있었는데 요걸 계기로 한 거예요. 요거 프로젝트 한 겁니다. 아까 나온 게 여기서 1년에 그 프로젝트 작업이 전부 다 그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 자료요. 이거는 저는 드리고 싶은데 고객사에서 릴리스가 안 되는 그 자료입니다. 이거 뭔가 이게. 그러면 LG 같으면은 시그마를 상당히 일찍 보여낸 사람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시그마 BPM의 필요성 6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일반적인 시금 활동에서 지금 BPM 활동을 이동을 했고 그런 사례가 이 회사가 그렇죠.
이제 식스 시그마 하면서 식스 시그마의 이제 그 아까 BPM의 어떤 그 기존의 식스 시그마의 어떤 한계점과 식스 시그마 BPM에서 지향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 자연스럽게 그 진화된 거죠. 그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그 비즈니스 세그멘테이션, 즉 그 환경 분석부터. 이게 전부 다 저기 환경 분석 자료입니다. 전부 다.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하는 어떤 로드맵이 있습니다. 예. 로드맵이라기보다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 분석, 요 전부 다 이 기본적인 템플릿을 가지고 작업한 겁니다. 전부 다 그, 내부 능력 분석, 프로세스 세분화, 연구 프로세스 세분화. 그래서 각각 그 이슈를 찾아낸 것도 보면 여기 그 각각의 항목별로核심 이슈, 세부 이슈 전부 다 이제 관련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그 환경 분석에서 전부 다 그 도출이 된 거죠. 세부 이슈에 대한 분석이니까 핵심 이슈에 대한 세부 이슈. 핵심 이슈는 어디서 찾았는가? 그거는 그냥 그 암호로 이렇게 핵심 이슈. 그거는 이제 KJ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부 이슈가 유사한 이슈를 묶어가지고 그거를 그 큰 이름으로 이렇게 네이밍 했었다고 보시면 돼요. 세부 이슈를 먼저 찾아내고 예,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핵심 이슈로 각각 이제 그건 이제 그 어느 한 방향이라기보다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한 어떤 큰 이슈에서 가지를 칠 수도 있고 또 세부 이슈들을 모아서 큰 그 하나의 그 이슈로서 이렇게 네이밍 한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 CTQ들이 전부 다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컨트롤 플랜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런 장표들처럼, 실제 각각 개별적인 액서들에 대한 관리 기준이 전부 다 정의가 되게 되고, 그것들이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전부 다 모니터링 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되면서 그 기준을 벗어나고 그 프로세스 능력이 취약한 것들이 바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련의 식스 시그마 BPM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는 아웃풋 이미지는 굉장히 뭐 간단한데 실제 작업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했어요. 두 군데서 했는데 첫 번째는 GS 칼텍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성 엥겔하드. 그 회사는 이 자동차 그 부품 메이커인데 미국의 엥겔하드하고 이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 자동차 그 QS9000이 요새 QS 16949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그게 BPM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산업의 그 품질 시스템하고 관련돼서 요새는 굉장히 그런 작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화에 있습니다. 시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 경영 혁신하고도 같이 이렇게 관련되는 그런 그 말인데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첫 번째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요거는 우리 단일 경영 관리 시스템으로 비교하면 BSC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이제 BPM의 그 핵심이고요. 그래서 요 사업 전략을 프로세스 매저로 전환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즉, 이 프로세스에서 취약한
과제들이 결국은 프로젝트화 하는데 식스시그마로 다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식스시그마로, 어떤 것은 TPM으로, 어떤 것은 또 다른 ERP나 또는 이 벤치마킹, 또 어떤 것들은 IV, 이런 전통적인 툴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거리를 발굴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단순하게 일거리가 아니고 일련의 시스템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굴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식스시그마 BPM이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